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대형주 쪽으로 해서 약 한 1조 7,500억 원 정도 순매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큰 금액을 순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지수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는데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정도 팔았다. 그러면 우리 시장 난리 나죠. 왜냐하면 마땅하게 그만한 돈을 받아낼 만한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돈이 많고 또 그리고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주식시장 밀어주고 있죠. 공매도 금지해가지고 시장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거 딱 막아주고 있고 부동산 다 때려잡아가지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항상 소외된 것 같이 느껴졌던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날도 오는 것 같습니다. 힘냅시다. 자,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지금 오늘 시장에서 본 것처럼 지금 유동성의 힘이 이런 겁니다. 실물 경기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실물 경기와 상관이 없는 이 자산 가격 시장의 폭등 과연 괜찮냐 이 말이야.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위험하죠. 실물 경기와 관심이 없이 상관이 없이 이렇게 자산 가격이 폭등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데 물가가 오르고 돈이 늘어난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베네수엘라잖아요. 그게 바로 아르헨티나고 그게 뭐가 바람직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실물 경기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돈이 있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 정말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또 상당 기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30년간 유지해오던 인플레이션 억제 이 정책을 갖다가 이번에 이제 새로 바꾸면서 평균 물가 목표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EBS에서 한국은행 총재님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좀 다큐멘터리로 방영을 했었어요. 저도 그 내용을 곰곰이 살펴봤는데 그때 한국은행 총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디플레이션도 걱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경기 침체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갖다가 중앙은행에서는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실물 경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유동성의 힘, 이 유동성으로 괴리가 점점 벌어지는 일은 앞으로 상당 기간 일어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실물 경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자산시장 폭등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는 맞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마저 하지 않는다면 진짜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 안 하고 부동산 투자 안 하고 현금만 들고 있으라는 얘기인데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돈의 가치가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데 완전 거지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을 들고 있는데 그냥 2억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은 그게 나중에 물가가 엄청나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해서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2천만 원 가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진짜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가 10배 올라가지고 올랐다. 근데 내 2억이 20억이 됐다. 본전입니다. 본전. 돈은 20억이 있지만 20억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예전에 2억으로 살 수 있는 거와 똑같이 그냥 본전이에요. 그만큼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식시장 실물 경기하고 멀어져 가지고 전혀 자산시장이 상관없이 움직이는 게 걱정스러워서 이 거품이라 가지고 이쪽으로 참여를 안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2억이 2천만 원 됐을 때 그 구매 가치가 물가 상승하는 것에 비해 가지고 택도 없이 떨어지게 되거든. 그런 고민을 바로 하고 있는 게 지금 아르헨티나하고 베네수엘라 국민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일해 가지고 그 최저임금이 2,400원입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최저임금이 2,400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빵 3개 살 수 있습니다. 빵 하나 가격이 800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11일 일해서 빵 하나 산다 이 말이에요. 빵 하나. 그게 어떻게 바람직한 거예요. 실물 경기하고 유동성하고
그러니까 돈하고 이렇게 괴리가 일어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지난 30년간 유지해오던 걸 갖다 안 하겠다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도 아직 뭐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걱정이 된다. 그럼 돈을 더 풀 수밖에 없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도 다 그런 고민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돈을 번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킨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조금 올랐다고 해서 팔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중앙은행에서 저런 정책 기조를 30년 만에 바꿔왔는데 다음 달에 바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주식 투자, 이 자산 시장에서 우리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생존이지 투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처절한 겁니다. 자, 지금 드린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 원인 중에 하나를 바로 이것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모건 스탠리에서 자, 리밸런싱 했다. 비중 조절을 했다 이 말이죠. 전 세계에 우리 한국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이래 있는데 이 비중을 한국을 좀 줄이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팔지 않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영향을 받는 기계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 모건 스탠리가 전체 전 세계로 놓고 딱 볼 때 지금 한국은 뭔가 좀 위험하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나중에 다시 상황이 좋아지면은 또 기계적으로 이렇게 비중을 늘릴 때가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물 경기는 개판으로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공부 좀 하면 됩니다.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사례를 직접 보세요. 직접 공부를 해보세요. 인터넷 검색해보고 공부를 해보면은 실물 경기하고 유동성하고 이 돈의 가치 떨어지는 거하고 괴리가 벌어질 때 생존하는 방법은 자산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진짜 이 바보 되는 겁니다. 거지 되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외국인들이 저렇게 기계적으로 돈 빼는 걸 가지고 뭐 매수를 하는 게 맞죠. 오늘 사실 시장에서 매수한 개인들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 개인들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매수 목적이 지금 내가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알고서 해야 돼요. 돈을 들고 있으면 손해를 보고 실물 경기는 점점 침체되기 때문에 돈을 더 풀 수밖에 없고 중앙은행에서는 디플레이션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게 가치 보존 차원에서 생존의 의미로 달라붙어서 악착같이 주식을 더 들고 있으려고 해야 되지 돈 조금 번다고 막 까져 사먹고 할 때가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매수하는 개인들을 잘 한 건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식은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사는 거, 기다리는 거, 파는 거 다 맞아야 돼요. 3박자 중에서 3분의 1은 잘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3분의 2 최종 마무리까지 잘 해야 결과적으로 되는 거지 3분의 1만 잘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현재 들고 계시다 그러면은 좀 더 오래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더 봅시다. 기관 투자자들 이를 보면은 최근 이를 수급 이렇게 이 종합주가지수 수급인데 살펴보면은 지금 최근 기관들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 1분기 들어서 기관들이 뭐 거의 다 팔잖아요. 개인백은 다 팝니다. 개인들은 올해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35조 정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한국 지금 어떤 면에서 만약에 지수가 2000인데 나중에 만 정도 가면은 엄청나게 잘 산 거죠. 지금 외국인들이 옛날에 IMF 때 우리 400에 샀다 아닙니까? 지금 2000이고 400포인트 때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장기 보유하면서 배당하고 얼마나 빼먹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나중에 두 가면 개인 투자자들 분명히 좋은 결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튼 이 최근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 것은 바로 또 이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를 가야 되는데 3단계를 가기까지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2.5단계라도 한번 해보자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좀 지켜주셔야 돼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게 지금 3단계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3단계 흔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뉴스에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가져와 봤는데 싱가포르에서 3단계를 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사진을 잘 담아 놓으셨다고 이 기자분께서. 자, 3단계 하다 보니까 지하철에 사람이 없습니다. 다 집에 있어요. 없어요. 없고
이렇게 음식점에 테이블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치워버리고 여기서는 이제 주문만 받죠. 배달 주문만 받습니다. 이게 사람이 못 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밖에 보면은 이렇게 의자 갖다 놓고 음식점 안에 못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받아가려고. 자, 이게 지금 만약에 3단계인데 우리나라가 이래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난리 나겠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밖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2m 이상 떨어져서 걸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도 이렇게 로봇 갖다 놓고 이게 뭐 선전하는 거죠. 관심을 끌려고 2m 이상 떨어져 있으세요.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결과 또 어떤 일이 생기냐, 부작용이 좀 생겼다 그럽니다. 시베에 있다 보니까 우리보다 좀 더운 나라라서 그런지 모기한테 많이 물려가지고 댕기열, 모기한테 물려서 병이 많이 생겼다 그래요. 또 그리고 또 집에만 있다 보니까 가족끼리 많이 싸워가지고 가정불화가 늘어나고, 또 아파트 안에서 못 나가니까 어쩌겠어요. 뭐 집에서라도 담배를 피다 보니까 뭐 아랫집이 집 싸우고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고 이웃 간에 다툼이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그 이전에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었는데 3단계 시행하니까 확실히 줄긴 줄더라 이 말이죠. 자, 이렇게요, 코로나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희생이 굉장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2.5단계라도 지금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돼서 3단계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기관들이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이런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장기적으로 있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면 지금 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렇게 3단계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죠? 그러면 좀 더 기다렸다가요, 진짜 3단계 될 수도 있잖아요. 또 3단계 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실제 그 여파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12월 달 되면은 또, 대주주 관련 세법 개정 때문에 세법으로 인해서 또 물량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간 또 계속 확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잘하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대 이 말이죠. 따라서 지금은 좀 더 기다려 보는 게 안 좋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일단 시장 수급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대형주에서 많이 팔았지만은 중소형주 쪽으로는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어요. 업종별로 보면은 의약품 많이 매수했죠. 통신업은 대형주죠 다. 이런 업종 외국인들이 매수했습니다. 좀 더 시장 테마를 살펴보면은 녹십자 MS가 오늘 날라붙습니다. 오늘 상한가 갔는데 이 종목은 그 진단 키트 때문에 10분 만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외국으로 수출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4조 시푸드도 오늘 상한가 갔어요. 그런데 이 두산중공업 아래 말씀드렸던, 이거 진짜 일찍 판 분들 속 쓰리겠습니다. 하여튼 힘내세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붙어요. 참. 그리고 아까 손해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좀 본전에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신풍제약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거 시가총액 엄청 커진 것 같아요. 예전에 이때 막 14배 오르고 막 그랬다 아닙니까? 다시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나중에 기록 한번 세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에 거기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1년에 60배씩 오른 종목들 있죠. 이야, 참 이거 기록 세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되면서 좋은 흐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당장 들어갈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오늘 다 파란색이 많았죠. 이 대형주들이 많아서 그래요. 외국인들의 대형주 많이 팔아서 그런데 중소형주 쪽으로 가면 조금 수급이 조금 다를 겁니다. 지금 요건 대형주고,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도 어떤 한번 보면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도 마찬가지네요. 또 시가총액 상위주 업종 대표줄로 살펴보면은 통신업이 괜찮았죠. 자, 통신업이 왜 괜찮았나 하면은 재택근무 때문에 괜찮답니다. 뉴스 보니까 재택근무 때문에 좀 괜찮다 그러고, 또 앞서 들었던 이 신풍제약 있죠. 제가 14배 올랐단 거랍니까? 와, 이거 시가총액 3위입니다. 3위. 이야, 진짜 저 아래에 있던 제약회사가
테마 한번 클릭 보니까 시가총액 3위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요게 오른 게 CGN하고 RTO젠하고 신풍제약하고 오늘 모건스탠리 지수 편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했다 그래요. 의무적으로 물량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됐다 그래요. 그 외에 운수창고 업종으로 이렇게 조금 매수가 있었고, 그리고 섬유 의보 쪽으로 조금 매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더 기다리는 거지 오늘 바로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 좀 많이 올랐던 게 바로 한화솔루션이죠. 한화솔루션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최근에 테마 걸리더니 이게 참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먹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집사람도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 외에 이제 한진칼, 롯데케미칼, 한미사이언스 이런 업종으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여튼 제가 이래 생각을 볼 때 앞서 말씀드린 이 제목처럼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실물 경기는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 일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더 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이 거래는 굉장히 벌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걱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도 괜찮나요? 물어보는 경우가 저한테 굉장히 많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다. 굉장히 안 좋다. 그런데 더 안 좋은 것은 실물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게 되면 그게 진짜 최악이다. 왜 최악이냐? 베네수엘라하고 아르헨티나 봐라. 진짜 공부해보세요. 신문 뉴스를 읽지 말고 남들이 뭐 어떤 뉴스에서 갖다 대는 걸 보고 선동당하지 말고 진짜 공부 한번 해보라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한 달 최저월급이 2,400원인데 빵 3개 산답니다. 말이 돼요. 선생이 약값이 없어 죽었답니다. 학교 교사가 공무원인데. 그리고 학교에 가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안 해요. 왜 수업을 안 하냐 물어보니까 선생이 없어가지고, 선생이 월급으로 못 먹고 사니까 없어가지고, 그래서 선생이 없어서 수업 시간인데도 수업을 안 한대요. 그래 됩니다. 이 실물 경기가 지금 우리나라 안 좋잖아. 전 세계가 지금 엉망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은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고 지금 우짜등강 생존의 문제다. 이거 진짜 명심하시고, 최근에 조금 이렇게 시장 수급이 좀 안 좋고 이렇게 조금 조정되는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진짜 장기적으로 봐서는 더 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자는 거지. 장기적으로 보면은 더 묵고 살만한 그게 있다 그러면은 전혀 망설일 이유가 없죠. 그냥 꼽아 놨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진짜 놀랐어요. 베네수엘라에서 기름 넣으러 가니까 원래 그 나라 기름 많은 나라인데 돈 없다 그러니까 주유소 직원이 그래요. 아이 됐다고. 기름 선물로 줄게. 기름 그냥 강하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미안하니까 칫솔 하나 주니까 오히려 더 고맙다 그래요. 그 변호사가 베네수엘라 변호사가 묵고 살 게 없어가지고 부부가 같이 못 살고 남편은 해외 돈 벌러 갔답니다. 여자는 변호사고 남편은 직업이 뭔지 모르겠어요. 돈 벌러 갔다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애 둘이 키우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게 그나마 그 잘 사는 집입니다. 엉망이에요. 나머지 서민들은 볼 게 없겠죠. 그런데 그 베네수엘라 몇 년 만에 망한 줄 압니까? 몇 년 안 그랬습니다. 뭐 그간 쭉 누적된 게 있었겠지만 급격하게 나빠진 건 5년 만에 때려 망해 보시면 돼요. 5년 걸렸습니다. 5년. 진짜 망하는데 딱 5년 걸렸어요. 누적된 게 확 나타나가지고. 그런데 베네수엘라 그랬죠. 대학교 입학하면 축하한다. 네 대학생이네? 하고 노트북 줬습니다. 무슨 날이면은 아이고 너 고생했어요. 전 국민한테 돼지고기 나눠줬어요. 공짜로 받아먹을 땐 국민들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죠?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석유 가격이 떨어지고 또 그걸 국유화해서 영원히 그렇게 공짜로 먹고 살라고 하면 시도해 봤는데 석유 가격 떨어지고 부채 때문에 실물 경기하고 점점 멀어지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월급 받아가지고 한 달에 빵 3개 살 수 있다. 이야, 진짜 참 비참하게 돼봤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가 뭐 이 실물 경기가 다 안 좋잖아요. 돈이 많이 풀린다 아닙니까? 현금 자산시장 지금 실물 경기는 안 좋은데 자산시장이 폭등해서 이건 거품이다 생각하고 사지 않는 사람도 있죠. 있어 보세요. 아주 크게 후회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살아남아야 됩니다. 생존입니다.
자, 이상입니다.